안녕하세요. 토이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시청자님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울수록 건강관리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8월 한 달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우리 시청자님과 나눌 주제는요, 이 토지 투자를 실제 하는 데 있어서 실무에서요, 지분 투자와 분할 투자의 방식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분 투자와 분할 투자의 장단점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분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의 토지에요, 총 10명이 지분으로 들어갔을 때인데요, 자, 이 지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땅에 10명이 들어가 있지만 내 땅의 위치는 정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지분만큼만 가져가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에도 우리가 평수로 기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 해서 몇 분의 몇 해서 제곱미터로 기록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분 투자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장점은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보통 5평, 10평 이렇게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적죠. 그 이유는 당연히 작은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이 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토지는 큰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1, 2천만 원으로도 이 지분 투자는 가능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5천에서 1억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1, 2천만 원씩 쪼개서 분산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범위가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양이건 상관이 없이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분 투자는 활용이 또 되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분 투자에는 또 커다란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요, 기획부동산 사기에 노출되기 쉽다라는 점입니다. 자, 기획부동산이 거의 이 지분 투자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한테 작은 돈으로 모집을 하기가 너무나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실제 기획부동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분 투자를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본인 지분만큼만 매수 매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요, 본인에 대한 지분만큼은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수요층이 많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게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요, 뭔가 거기에 건축을 하거나 어떤 개발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세 번째에 매수인들의 동의 없이는 일체의 개발 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지분은요, 부동산에서도 솔직히 거래를 시키지를 않습니다. 개인이 매수나 매도할 때 쉽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분할 방식인데요. 자, 분할은요, 하나의 땅을 지금도 이렇게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분할을 하는 겁니다. 지적 분할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의 땅에 정확하게 내 땅의 위치가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지분 투자하고는 다르죠. 지분 투자는 내 땅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했고 권리만 행사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분할 투자를 했을 때는 새롭게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원래는 이 토지가 하나의 토지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만약에 100번지 토지라고 했을 때 이 토지가 원래는 하나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식처럼 분할을 하게 되면 각각의 이렇게 번지수가 생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분할 투자의 장단점은 한번 어떤 것들이 살펴보면요, 일단 장점은요, 나 혼자 건축이나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지분 투자와
상반되는 점이죠. 그래서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지분 투자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지분 투자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더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좋은 토지를 여러 명에서 같이 이렇게 나눠서 투자했을 때는 당연히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분할과 동시에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큰 땅은 싸게 나오죠. 시청자님들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우리가 소형 아파트가 잘 팔리죠. 대형 아파트보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땅은 시세보다 싸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큰 땅을 싸게 나오니까 분할을 하면요, 시세가 만약에 이 땅이 5억짜리였다. 현재 시세가요. 그런데 큰 땅, 지금 뭐 5억, 그 다음에 뭐 10억, 그 이상의 땅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땅들은 이런 시세보다는 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금매로 뭐 4억, 뭐 이 정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분할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5억짜리 땅을 4명이서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인당 1억 2,500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4억이잖아요. 원래는 5억이지만. 근데 이 4억이기 때문에 각각 1억 2,500이 아니라 1억에 사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1억씩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분할하는 순간에 시세는 1억 2천만 원, 1억 2,500만 원 정도의 시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함과 동시에 토지의 가격이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분 투자에 비해 투자금이 많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점, 그래도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할 횟수 면적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분할을 뭐 내가 막 10필지, 20필지라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 조례마다 분할이 횟수가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지역은 뭐 한 번에 2번, 2개 정도밖에 분할이 안 된다거나, 또 어떤 지역은 뭐 5개, 근데 많게는 뭐 4, 5개 정도 분할이 된다라고 보면 맞고요. 근데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해놓기 때문에 꼭 반드시 지자체 담당 부서에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면 누구는 솔직히 여기 갖고 싶고 어떤 사람은 여기 갖고 싶을 수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원하는 위치 뭐 이런 거 다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분할 가능 토지의 희소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토지가 있을 수 있죠. 분할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딱 봐도. 그렇죠. 그리고 이런 토지도 있을 수 있죠. 또 이런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분할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에 길게 붙어 있으면서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분할할 수 있는 땅들을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가가 오를 만한 지역들에 또 그 안에서도 분할을 할 수 있는 땅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분할이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도. 그러면 여기는 이 앞에 땅은 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맹지가 아니지만 이 땅들은 다 맹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도 문제점이 되겠죠. 분할도 잘 할 수 있는 토지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요, 현실적으로는 찾기에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꾸준히 발품을 팔다 보면 이러한 땅들도 만나기 때문에요, 저는 분할 투자 방식을 상당히 적극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부동산이 공유지분 투자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싼 임야를 매입해서 기본 시세 대비요 최소 2배에서 3배, 많게는 5배, 10배 이상 거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거는요, 시세대로만 사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특성상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안정성 면에서는 부동산에 있어서도 이 토지만큼 안정성이 뛰어난 상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공유 지분으로 거래를 시켜요. 서로 얼굴도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뭐 개인의 지분은 팔 수는 있다고 했지만 시세보다도 비싸게 샀고요. 그리고 개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개발하려면 이 모든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도 못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토지를 사겠습니까? 혼자서 매도는요, 거의 꿈도 못 꾼다라는 점.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큰 돈이 아니고 내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수도권 인근에 이런 땅을 1,000만 원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분들이 하는 이빨림 소리에 넘어가가지고요. 그렇게 잘못된 투자들을 수십 명, 수백 명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명 중에 6, 7명이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공유지분 투자 방식은 지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래도 이 방식이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없어요. 소액으로는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바른 공유지분 투자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자, 신뢰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뭐 가족들이나 친인척, 그죠? 대신에 뭔가 주도적으로 이 공유지분 투자 방식, 토지에 대해서 그래도 아시는 분이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분들 리더가 한 명 있으면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3명에서 4명 정도로 내외로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 매도에 대한 공증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겁니다.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제도들이 아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공증을 통해서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들은요, 우리가 언제까지는 전체 다 매도를 하지 않고 3년이나 뭐 5년 시점에 다 같이 매도를 한다라는 점, 뭐 이런 내용들을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 단독적으로 만약에 매도를 했을 시에는 벌금으로 얼마를 각각 인원에게 배상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을 우리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과 의논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큰 비용이 또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제가 추천을 드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세요.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면 3,000만 원을 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큰 리스크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일단은 소액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소액으로 땅을 뭐 수도권 인근부터 해서 뭐 개발호재에 있는 이런 지역들 있죠. 뭐 최근에 뭐 안성, 용인이든 뭐 평택이든 뭐 제주도든 세종시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들에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냥 혹해서 투자하시는 이런 잘못된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지금도 상담을 계속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방법들을 확실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안전한 장치, 그리고 추후에 매도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작은 돈으로도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공유지분 투자 방식이 나쁜 건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지하철에서 제가 이제 한번 탔는데 이렇게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영업사원, 뭐 주식회사 어디와 함께 할 사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단지도 있습니다. 다 보시면요. 여기도 보시면 자격 조건이 주 5일 근무에다가 급여 조건도 막 170만 원에 일비 7만 원, 뭐 지하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뭐 경매, 공매, 금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그 이 토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요, 일차적으로 이분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켜서 토지를 매입을 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지인들 있죠. 이 가까운 지인들한테 소개를 유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소개하신 분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획부동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조차도 자기가 정말 좋은 땅을 산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한테, 가까운 가족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피해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쭉 말씀을 드렸지만요, 워낙 중요한 부분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요, 정확히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게 힘이고요, 그 힘이 곧 돈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지분 투자와 분할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저희 카페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